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2025년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올해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25년 상반기 월별 운세를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는 한마디로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을사년의 이미지만 보면 조화롭게 잘 흘러갈 것 같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에요. 상반기부터 매달 부딪히고 충돌하고 다투고 불협화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흐름을 알고 대비하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한 달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빠르게 개념을 잡아봅시다. 올해 을사년으로 바뀌고 나서 벌써부터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었고 한국은 또다시 탄핵 정국에 휘말리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 경제는 위기, 물가는 폭등, 부동산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연말부터 회식도 다 줄었죠. 식당도 텅텅 비고 장사하시는 분들마다 이제는 진짜 못 버티겠다, IMF 때보다 더 심하다 한숨을 쉬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렬한 화해 기운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돌았죠. 아니 계엄령을 선포해?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양극단이 막 부딪히고 싸우다가 내전이라도 터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괜찮은 거야?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앞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흐름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의 힌트라도 알 수 있다면 반드시 손해볼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해서 이 혼란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 세상을 주름잡는 주류는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최근 겪었던 큰 변화들만 봐도 그렇죠. 코인이 대폭등하기 전과 후, 옛날에 몇백만원, 몇십만원 수준에 있던 비트코인 1억 5천 찍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갑작스럽게 망하시는 분들과 부자들이 또 생겼죠. 그리고 부동산이 시장이 폭등하기 전과 후 천지가 개벽돼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중산층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커다란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기존의 부와 권력이 재편이 됐습니다. 그 순간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떨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잡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은 어떤 변화의 마디에 놓여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부터는 생존 자체가 경쟁이 되는 시기입니다. 흐름을 모르고 지나치면 누군가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상반기 월별 흐름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미래 전략을 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5년의 사주의 흐름을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상반기는 2월 무인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김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상반기가 한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갑신의료,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딱 보고 한숨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상이에요. 사주를 조금이라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을사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실까요? 겉으로 보면 을사, 목생화가 때에 맞춰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다 때 되면 자라고, 때 되면 꽃피고, 때 되면 열매 맺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꽃밭에서 살 수 있겠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죠. 왜냐? 2025년은 단 하나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달이 없어요. 왜? 매달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상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부터 볼까요? 2월 무인 기묘, 목극토화죠. 흙을 뚫고 올라오는 강한 나무의 기운이 부딪히는 것. 누군가는 뿌리를 내리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뽑혀나가는 흐름이에요. 자기가 모를 뿐입니다. 이러한 힘싸움이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뽑혀나간 사람들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월 경진을 또 볼까요? 경진신사. 이때는 화급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풍요로워지네. 근데 화급금. 화급금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이 쇠를 녹이는 거를 말하죠. 이 얘기는 사주로 풀면 뭐냐? 대세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걸 말해요. 뭘 올라오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대 교체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달입니다. 누가 대세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이모월. 수국화죠. 물과 불이 맞붙는 극단적인 대립. 을사년의 하이라이트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정말 갈등이 대폭발할 가능성이 크죠. 이모, 정해.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개미? 아, 토국수죠. 미토가 이 개수에 있는 물길을 막아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섬이 되어서 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딱 느껴지는 게 개미죠. 이렇게 해서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볼까요? 사실 이건 뭐 상반기 운이지만 하반기 흐름까지 봐야 우리가 감이 오니까 8월 갑신, 9월 의류, 금국목이죠. 이건 절목이에요. 절목. 뿌리 잘려나가는 것. 쇠가 나무를 잘라나가다. 근데 자른 부분이 뭐 나무 가지가 아니라 뿌리부터 잘라나가지는 거. 아예 세대가 날아가 버리는 거. 너넨 이제 아니야. 뿌리부터 잘려나가는 강한 변혁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매달 강한 충돌과 혼란이 이어지는 해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을사년이니까 때 되면 목생화하겠지. 을사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겠지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그럼 보면 언제 괜찮아질 것 같은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생되지 않은 운을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극은 일단 부딪히고 시작하는, 아니 내가 싸대기를 맞고 일단 시작하는데 회사 아침에 갔는데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하루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흐름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을사가 어쨌든 뭐 시작은 했어. 힘들대. 근데 갔어. 2026년은 병호년으로 들어가죠. 아, 병호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병호. 아, 뭔가 수상한데? 병호년은 뭐냐? 불타는 마차예요. 불이 왜 타는지도 모르겠어. 얘는 왜 달리는 건지도 모르겠어. 맹렬한 불꽃이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기운이다. 병호보다 더 강력한 화세가 있나요? 한순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거. 완전히 잿더미는 뭐예요? 다시 처음부터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빌드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더 편안하게 풀 수가 있나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러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인 을사라는 연운의 해석을 믿어야 될까? 이 시간 흐름을 믿어야 될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아, 이것도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포식자들한테 먹히는 기회주의적 사고죠. 우리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변화의 중심에 서서 잘 사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나도 성공을 하고 싶다. 어차피 다 불바다야? 그럼 나도 같이 태워보는 게 나쁘지 않을까.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이 흐름을 보고 하셔야 돼요. 이게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쫄 거예요. 쪼는 사람과 쫄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안 쪼냐면 나는 미리 아니까.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한 흐름이 모두를 다 흔들 텐데 이 흔드는 과정에서 운 좋은 놈들은 다 한 자리씩 해 먹을 텐데 아까처럼 코로나 때 해 먹어, 비트코인 때 해 먹어, 뭐 부동산 때 해 먹어, 다 어떻게든 위기 때 해 먹었는데 나도 그런 위기들이 파도처럼 밀어붙여 올 때 뭘 해야 될지 감이 오실 거잖아요. 이때 자기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상반기 2월 무인월부터 7월 개미월까지 각 달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어떤 기운이 작용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포인트만 깔끔하게 짧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2025년 을사년의 첫 달 2월 무인월입니다. 시점으로 치면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어땠는지 돌아보기가 쉽죠. 새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올해는 뭔가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기의 기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꿈은 크지만 현실은 험난하다 예요. 인목이 무토의 두터운 벽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계속 해보려고 해도 막히는 느낌, 너무 두텁다 보니까 이 을목을 긁어도 뭐 전혀 기손나지 않는 출발선부터 장애물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내가 계획했는데 전혀 계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죠. 을사년의 을목으로는 이 벽을 쉽게 뚫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도 될까,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만 많아지고, 결심은 하지만 주변 상황이 따라주질 않아요. 시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몸 위에 커다란 돌 하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봄이 왔으니까 어쨌든 목의 기운은 강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스며들 겁니다. 뭔가 해야 돼,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무토는 목이 주도하는 걸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직 권력을 받은 건 아니죠. 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원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번 무인은 미래에 가치 있는 것만 하겠다는 놈이에요. 그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무토라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진 토로서 금의 기운을 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토생금합니다. 을사년의 첫 달의 시작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에너지가 상승하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성과는 충돌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갑진년 가을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재정립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조율해야 될 것도 많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의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단하지 말고 오늘과 내일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누가 어떤 것을 맡게 될지가 불분명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시기의 결정들이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핵심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 의견을 드러내지 말고 말을 아끼고 내 자리를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차례가 오게 되기 때문에, 무인월 시작하는 지점에 무언가를 억지로 해서 부딪히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는 지점에서 실수를 하면 올 한 해의 흐름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신경 쓰고 일단은 지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3월 기묘월이 왔죠. 2월은 현실적인 벽을 실감하는 시기였다면 3월부터는 그걸 감안하고 최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예요. 올해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기묘는 기토가 묘목을 품고 있지만 기토와 묘목이 목토로 상극하는 대립 구조도 가지고 있어요. 기토는 수생목으로서 안정과 현실을 추구하고, 묘목은 성장과 변화, 확장을 의미합니다. 즉, 안정을 지킬 것이냐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를 두고 내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내적 갈등과 속 시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시기에도 생각은 많아지지만 행동이 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는 아직 현재 환경에서 실행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가령 토허제가 풀리면서 잠실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변을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세가 오르는 게 뻔히 보이고 지금 타야 되는 걸 모두가 알지만 섣불리 내가 뭔가를 갈아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특히 묘목이라는 것은 속도감이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예상치 못한 방해를 만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번 달의 기운은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과거의 문제들을 일단은 해결해 나가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오래 미뤄온 숙제들이라든지 지키지 못한 지난 약속들이라든지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미뤄져 왔거나 기약 없이 던져만 놨었던 일들, 아니면 정리되지 않는 어떤 관계,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기묘월은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반복해서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 오래 만났는데 결혼 얘기가 없어? 왜 언제 결혼할 거야?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이런 문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이 올 겁니다. 25년 을사년은 원래 큰 규모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해지만 기묘월이 오면서 타협과 협력이 겉으로는 이루어지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즉
즉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진짜 나한테 유리할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의견 충돌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파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오묘한 관계 같은 거예요. 기토는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 것이고 묘목은 개혁적인 자유를 원하는 기운입니다. 이 두 성향이 맞부딪히면서 당연스럽게 주도권 싸움도 벌어지고 타협이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맞아를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협상과 조율 능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게 가장 비싼 값을 합니다. 이러한 기운은 사회적으로도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3월 중순 무렵부터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결론이 순차적으로 나게 타임라인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들 간의 네거티브 전략들도 굉장히 심할 거고 내부 고발이라든지 폭로전이라든지 책임 떠넘기기라든지 이런 일들, 직장이라면 나의 일을 다른 부서에 던진다든지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빠진다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든지 이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행위들이 와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어떤 구설수라든지 뒤에서 어떤 도는 얘기라든지 의사결정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뒤집히는 일들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에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휩쓸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4월 경진월입니다. 경진, 이름만 들어도 단단하고 무거운 기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시기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격렬한 조정의 시기입니다. 경금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내린 진토라는 지지 기반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기반 위에 기득권과 신흥 세력과 만들어서 흔들리고 있으니 전통과 변화가 충돌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경진은 무인 기묘 때 걸러두었던 억제기가 풀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앞다퉈서 성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수도 커지는 법이죠. 이 시기에는 나만의 페이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진월의 흐름은 불필요한 가지를 경금으로 쳐내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제는 그 약속들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일들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거나 어디서 무언가를 담당해야 될지 아레날이 애매한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의사결정들이 되는 시기입니다. 경금으로 와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을경합으로서 합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한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겠죠. 속도가 올라가는 만큼 비용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준비 부족이라든지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진월에 막 이렇게 달리려고 하는 시점에 모든 걸 한꺼번에 내가 다 잘 소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치고 나가는 흐름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모두가 뛰어나갈 때 내가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피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4월은 사회적으로도 사건 사고와 이벤트가 많은 시기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러한 번잡한 시기에 파급력을 크게 터뜨려야 되는 업종에 있다면, 예를 들자면 흥행업 같은 것들, 방송이나 엔터 같은 곳들이겠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활용해 보는 것은 이벤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기반이 약한 상태라면 아직 시작할 준비조차 되지 않았는데 남들 다 가니까 엑셀을 같이 밟으려고 하는 건데, 어설프게 시작했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을사년의 초반이고 무리한 선택은 위험해요. 을사년은 결국 속도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흐름에 휩쓸려서 실수를 저지르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시작했다가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화라는 것은 끝없이 상승만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뚫지 못하는 저항선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사회적으로 움츠러들 만한 상황이 생기면 이 화도 순식간에 불길이 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할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자기가 직장인이라면 자, 이제 타이밍이 왔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어떤 판단으로, 이건 감정적인 판단인데 본인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퇴사나 이직을 결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기운이 강해질 거예요. 기업도 위태로운 곳들이 많아질 겁니다. 가족이라면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거질 수 있고, 각종 정치적인 이슈들도 난립이 될 거고, 당연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는 없어요. 경금은 미래를 바라보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답답함과 불만들도 같이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까지도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려면은 새로운 인물과 구도가 자리를 잡아야겠죠. 하지만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딪힘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기적인 혼란이나 지금 당장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장기간으로 바라보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진 때는 부안해동하지 말고 장기전에 조금 더 대비하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이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월 신사월입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신사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올해 을사년 자체가 불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여기에 신사월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뜨거운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계절 변화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지의 사화 속에는 금이 숨겨져 있는데 이 금이 천간의 신금과 만나면서 미래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가치로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걸 말해요. 즉, 내가 준비한 것들이 단순한 현재가 아니라 미래로 이어질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늘 나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신사월의 성과를 거둘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 봄 동안 물밑 작업을 충실히 해왔던 사람들, 내가 치고 나가고 싶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나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떠받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상대를 배려하고 기회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반대로 위기에 놓일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난 3개월 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이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덮어왔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뭉개고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억눌려 왔던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폭발하기 좋은 시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3개월간의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성과를 바라보게 되지만 누군가는 폭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결국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이 시기에 맞을 흐름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재능과 실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제부터는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전이 데스매치인 거죠. 즉,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예기간이나 기회가 별로 없어요. 바로 실전이고 즉시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증명해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가 주어져 있을 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그냥 나한테 기회나 혜택이 되기보다는 나를 꿈을 짓밟는 그냥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답답한 운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다사다난했었던 것들에 대한 흐름들은 한 템포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참아왔던 분들, 만약에 정 못 참겠다, 이제는 움직여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기회 때 열리는 TO라든지 채용 공고라든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셔야 돼요. 특히 을사년 상반기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들이라든지 하면 지금 이 시기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고 일을 벌리고 나를 알리고 시작점을 벌리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월의 테마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경쾌함이죠. 이 시기에는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가볍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심각한 이슈들이 많겠지만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이슈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클럽에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시국이 이런데 놀러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진지한 담론을 강요하는 것은 전혀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피곤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전략은 사람들에게 해방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어떻든 개인의 삶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한다라고 치면 이 일터 안에서 내가 후배가 일을 못한다고 갈구기보다는 더 재밌게 일해보자. 우리 조금 더 우리 업무 어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이벤트도 하고 응원을 해줘야지 너는 이거를 못하니까 너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자원으로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사월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뭐 준비를 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까지 만들어온 실력을 바탕으로 대응의 영역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든 어떤 예산이든 소모성이 높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완벽하게 방비하라고 컨트롤하려고 하기에는 한 달이란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되 그 방향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기억을 하고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이모월입니다. 이번 달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수와 오화가 만나면서 한쪽에서는 격렬하게 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차갑게 식히려는 극단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서도 위험하고 내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기에는 전혀 방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사주에선 중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양보 없는 대립과 극단적인 충돌 같은 것들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대해서 나와 타인의 생각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과연 제정신인지, 그냥 얘네들은 상식이 없네 하는 식으로 과격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정상적이거나 뭐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뭐 욕을 하거나 바라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모라는 조합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 모든 걸 독식하려는 욕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나누고 협력하기보다는 각자가 내가 이것을 다 가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입장을 조금 낮추고 자제하고 상대와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가치가 높아져요. 내가 나의 적이더라도 이 적과 함께하는 사람과 이 적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값은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모는 한낮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고 한밤중에도 하늘이 환한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바빠 죽겠는데 더 큰 일들이 다가오는 건 필연적으로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6월 시기에 맞춰가지고 무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급박한 시점에 맞춰서 아무리 계획을 잘 짜놨더라도 변수들이 계속 터져 나갈 수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 변수들을 내가 미리 준비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됐다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의 기운이 최고조로 달한 5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강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기업과 조직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가령 매출이 간당간당 했었던 사업들은 완전히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구성원이 비대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들은 개편이 이루어지게 돼요. 만약에 자기 업무 롤이 애매해서 무언가 조정을 받고 있거나 임시로 어딘가에 발령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치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이모월이에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신사월에 움직이던지 이때 내가 대응하려고 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나의 자리라든지 틀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특히 수화가 극하는 흐름이라는 것은 100개가 있다고 치면 99개는 타협을 하지 못하고 1개는 완벽하게 타협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100분의 1의 확률이 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99로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고하고 거대한 조직처럼 보이는 것들도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었던 변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야 해요. 그래서 움직일 거라면 차라리 신사에 맞춰서 빠르게 기회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흐름을 빠르게 타서 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치면은 수습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미리 방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모월의 특징은 양극화다. 내가 이전에 앞서 빠르게 움직여서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치면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더 혼란스럽고 많은 일들에 치여서 깊이 피로 누적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즉,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었던 일들이 증폭되어서 나를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에 대한 게 가중됐을 때 피해는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되도록이면 이모월에 내리지 않는 형태가 제일 좋기는 해요. 이때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은 위태롭기 때문에 차라리 앞서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렸던 겁니다. 이모월에 와서 뒤늦게 무언가를 하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현실이 그게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남보다는 이별의 흐름이 훨씬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거나 절대 무언가랑 벗어날 수 없다, 난 이것과 함께 하겠다라든지 이런 마음들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빠르게 미련과 이런 것들은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연연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개미월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리입니다. 상반기 동안 쌓아온 흐름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나 관계들에 괜히 미련을 가지고 끌고 가면 하반기에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가벼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개미월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현실적으로 가장 이익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선택에 강요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특히 개미월 이후에는 갑신월, 을유월로 목이 절단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하는 선택들로 누군가는 공고한 자리를 잡고 누군가는 밀려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을사년의 상반기에 내가 권력을 잡는 게 낫냐, 을사년의 하반기에 잡는 게 낫냐라는 시점은, 만약에 제가 전략을 짠다라고 치면 을사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버티고 유지하고 을사년 하반기가 되면서 밀려나는 자리나 이런 몫으로 자리를 넓혀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전제는 내가 을사년 상반기의 공세를 견딜 수 있느냐, 나의 실력과 멘탈이 그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취업으로 비유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채용도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사실 기존의 털을 새롭게 자리 잡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인 거고, 내가 이런 구간에 무언가 밀려나는 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현재의 위치와 내가 상반기에 이뤄놓은 가치들을 보존을 하고 잘 브랜딩을 해서 이걸 지켜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물론 본인이 처한 상황은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는 없죠. 다만 이번 달 하는 결정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무언가를 변경하겠다에 뭔가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이는 더 큰 손실이나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놨었던 가치는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것 같은 일을 시도해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될 것 같고 뭔가 기회가 될 것 같은 일들, 뭔가 두근거리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 희망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내가 상반기 동안 견뎌내지 못했고 기득권에서 멀어졌고 개미월까지 밀려왔다면 이건 행운의 여신이 내 차례에서는 오래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즉,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선택들에는 불행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미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휩싸고 있다. 나의 선택지들은 불행함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나에게 유리하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럴 가능성을 전제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어왔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결별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 이 개미월에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정말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이제까지 나의 관계라든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늪에 빠졌을 때 무작정 발버둥을 치면
더 깊이 빠진다는 말이 있죠.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허황된 기대나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가능성 높은 현재 이러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이게 엉망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런 답답함, 회의감 같은 것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그냥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라. 기존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움직이는 것 중에 골라야 되는 입장이 있다면 지키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일단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감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내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냉철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년 을사년 상반기 월별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을사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고 들어왔는데 훑어보니 쉽지 않은 운인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만 충분히 한다면 이러한 위기도 나의 성장 경험치로서 삼을 수가 있겠죠. 을사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주류로 남아야 갈 건지가 중요한 해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주류로 들어가야 되는지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 운세도 다룰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